오늘의 테마 바이오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바이오를 테마로 선정해 주신 이유 한번 여쭤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를 이제 선택한 이유 짧게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핫 이슈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급락하면서 최근 이제 바이오주들이 한 2년 동안 이제 급하락을 급하락세를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여러 이제 그 사실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긍정적인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감매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리포트 내용을 이제 제가 짧게 이제 우리가 요약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고성장 기업들이 이제 성장세가 이제 회복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때는 이제 실적이 안 좋았지만 3분기, 4분기 때는 이제 호실적이 나올 거다.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죠. 이런 쪽이 이제 그 고성장 기업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중국 진출을 하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뭐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한미약품하고 관련해서 이제 뭐 기술 해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또 기술 모멘텀으로 또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다시 한번 도약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바이오가 앞으로 추가적인 또 상승 요인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한번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2020년 제약바이오주의 도약이 가능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주가 9월, 10월부터였죠. 10월부터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11월 현재 괜찮은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2020년도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일단 바이오가 살아나야지 우리 코스닥 자체가 좀 붐업이 되듯이 이 바이오 어떻게 보시나요? 2020년도에 바이오 도약이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일까요? 이제 바이오가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상당히 그렇죠.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총 이제 상위 그룹 10개 중에서 한 7개 종목이 시총 상위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이 그만큼 이제 이 코스닥을 이제 움직이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바이오 이제 업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주들이 이제 나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네. 무차별적으로 사실 이제 바이오가 이제 리스크가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연구기간, 그렇죠. 임상 실험에 대한 그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투자 비용,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길다 보니까 네. 또 실적이 또 제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재무제표로 보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작정 이제 가는 것보다 좀 선별적으로 이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크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 바이오 업종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눈다면 우리가 이제 복제약이라고 하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신약 개발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볼 때는 사실 2020년도에는 물론 이제 신약 개발도 괜찮겠지만 바이오 시밀러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도 좀 안정적이고 또 실적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삼바라든지 뭐 셀트리온 그래서 이런 종목 중심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신약 개발 쪽은 리스크가 좀 크다 보니까 그쪽보다는 좀 시밀러 쪽으로 좀 성장 속도가 좀 빠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안 그래도 다음 질문 드릴게 신약 대 바이오 시밀러 어디에 좀 눈을 두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신약보다는 바이오 시밀러 쪽이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주 2020년도에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어디까지 얼마큼 과연 가줄까요? 바이오주가 지금 채팅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이오주 어디까지 갈지가 궁금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이런 의견을 또 남겨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아마 이 의견에 좀 공유하고 계시지 않을까, 동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오주 2020년도 지금
얼마큼 더 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차피 김병전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이시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것 제가 같아요.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이제 바이오 그러면은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떤 이제 꿈의 어떤 종목, 뭐 쉽게 말씀드려서 뭐 로또 같은 이제 그런 꿈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오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아셔야 되거든요. 네. 이 바이오를 이제 제대로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내려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바이오는 이제 신약하고 크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 그렇죠. 뭐 또 쉽게 또 제네릭까지 있어요. 한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신약은 뭐 말 그대로 해가지고 뭐 신약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약이거든요.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약인데 이 과정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요. 네. 뭐 후보 물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임상 실험, 그다음에 1상, 2상, 3상을 그렇죠. 통과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임상 3상을 돌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미국 FDA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돌파 그 3상을 통과한다는 그 확률적으로 본다면 한 0.01%. 그 정도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나마 이제 바이오 시밀러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대로 이제 말 그대로 복제하는 거니까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뭐 꼭 이게 뭐 바이오주가 뭐 어디까지 간다 이런 거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신약보다는 일반 투자자들은 신약에 사실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신약에 대한 그 우리가 후보 물질군 이런 거를 우리가 의사가 아닌 이상, 의학의 전문적인 지식인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그걸 일일이 다 그거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바이오 시밀러 쪽에 좀 투자하면은 일단 검증이 예, 1차로 그렇죠. 끝난 실적이 나오는 거. 네. 실적이 나오면은 실적에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률을 보면 얼마까지 갈 것이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신약은 그렇게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뭐 2020년 어떻게 될 거다 이거보다는 바이오 시밀러 실적이 나오는 그런 업종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결론은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한번 관심을 주시다 보면은 2020년도에도 괜찮은 모습을 쭉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마 바이오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오늘의 테마 바이오입니다. 먼저 헬릭스미스가 있고요. 신라젠, HLB, 그리고 ABL 바이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앱클론 이렇게 해서 5종목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들 하나씩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 헬릭스미스부터 한번 만나보죠.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진짜 핫한 종목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뭐 바이오 하면은 옛날에 이게 이제 바이로메드였어요. 구 명칭이 이제 이게 이제 헬릭스 믹스로 이제 바뀌었는데 사실 이 회사가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좀 다양한 회사예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VM202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VM202 1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 후보 물질이 네. 그다음에 DPN, DPN이 있고 그다음에 PAD, 그다음에 ALS 이렇게 있거든요. 뭐 DPN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 뭐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임상 3상에서 이제 실패를 했는데 네.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 그래가지고 당뇨병 저는 안 걸려봐가지고 당뇨 이상 없으시죠? 없죠. 그래서 저도 이상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이 신경병증에 걸리면은 다리가 무지하게 아프대요. 저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바로 후보 물질이 이제 DPN인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PED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족부 궤양입니다. 당뇨병 걸리면 이제 이 다리가 막 썩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완치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바로 이제 PED고, 그다음에 ALS가 있습니다. ALS가 뭔가 루게리병. 네. 루게리병은 요거는 이제 희귀병이기 때문에 이상만 통과하더라도 미국 바로 이제 상품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려운 그 병이에요. 완치시키기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이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가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지금 오름세를 좀 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오름세를 타고 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보면은
그 최근에 이제 새로운 그 신약 후보 물질 VM507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성 그 신장 질환에서 아주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상당히 오르고 있고, 또 이 VM507을 가지고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바로 이제 DPN이죠. VM202 DPN. 그래서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을 대상으로 VM507을 가지고 적용할 계획인데 매우 이제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네,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기술적으로 볼 때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보조 지표를 하나 보는 게 있는데 네. 바로 이제 RSI 지표예요. 예. 이제 RSI 지표가 이제 감매도권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아마 화면에서는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다음번에는 제가 RSI 지표를 제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두도록 하는데 여기 이제 RSI 지표가 이제 감매도권에서 이제 그 반등을 하고, 감매도라는 거는 이제 투매가 많이 네네.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투매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는 뭔가 하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대량 거래가 이제 실렸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량 거래 가격대를 이제 밟고 올라서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보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 좀 상당히 올랐습니다만은 중단기로 본다면은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네.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헬릭스미스 지난 9월 한 25일 날쯤에 네. 정말 마음 아픈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 후로 그때부터 쭉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직 갖고 계실 텐데 네. 이분들 어떤 전략으로 보유를 할까요? 그냥 막연히 이렇게 좀 참고 기다려셔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좀 어떤 모습을 좀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으시면은 좀 말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기술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 신약 회사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무슨 어떤 가능성,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바로 이제 VM507을 가지고 이번에 그 임상 3상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DPN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네. VM202 그 DPN이 어렵습니다. 상당히 단어들이. 네.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해결될 가능성, 그러니까 임상 상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VM507을 가지고 적용을 했을 때 아마 상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용어 자체가 좀 예, 용어 어렵습니다. 자체가. 네, 네. 저는 이제 바이오주를 상당히 사실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뜻 이해를 가고 시청자 여러분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 18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사실 신규로 또 관심이 있으신 그렇죠. 분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는 아직은 뭐 접근하는 거 바람직하지는 않고 보유하신 분들은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냐. 그래요. 예,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헬릭스미스 현재가가 10만 2천 원이네요. 네. 그렇죠. 헬릭스미스 보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네, 한숨부터 나오는 신라젠. 신라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자, 신라젠 참 우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도 뭐 난공불락이에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면 우리 최영극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네네. 악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일까? 예, 네. 왜일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악재가 있는데도 바닥권에서 벌써 한 25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네. 바닥권이 아마 지난번에 아마 7,800원대인데 아마 지금은 아마 2만 원대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9,350원. 그래요? 2만 원대 2만 원대 거의 있습니다. 이제 네. 근접했죠. 네. 그래서 이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주의를 이제 필요한데,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이제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팩사백이죠. 네, 가담 그렇죠. 치료제. 그 임상 3상 그 실패를 했었고요.
물론 그 이후에 조금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제 오는 이유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ESMO라고 유럽 종양학회에서 임상 일상을 진행한 결과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임상 일상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갈 만한 이유가 뭔데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라제는 지금까지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올라갈 이유가 있다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뭔가 하면 그 HLB 있죠. 네. HLB 임상 3상 그 성공 그 소식이 아마 들리면서 그 이제 HLB가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네. 같이 이제 수급이 붙어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회사는 좀 심각한 문제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이 기업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 선상에 일단 올라오는 건 확실하잖아요. 결과에 따라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폐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과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을 보고 매매하시는데 좀 상당히 주의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신라젠 아까 신라젠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너무 갑작스럽게 일순간에 빠졌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신 분들 어떤 좀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아까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하고 좀 기다려 보면 좋은 모습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주셨는데 신라젠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 불확실한 종목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주식 자체도 불확실한 건 굉장히 싫어요. 예를 들어서 제 입장 같으면 그렇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파트를 사야 될 거냐 말 거냐. 네. 불확실하면 차라리 안 사면은 손해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라젠 같은 경우는 불확실한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건 좌지우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감히 참 어려운 얘기지만 갈아타시는 게 좋다. 특히 이제 초보분들이 이런 결정을 잘 못 내리세요. 우리가 주식을 해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하나 딱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안 되는 종목에 우리가 미련을 갖고 계속 버티는 것. 근데 교체 매매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참 제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안 되는 종목에 더 마음이 쓰이는 건 사실 사람의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인지상정이죠. 예,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가 주식을 해서 대한민국 1% 주식 상위그룹 1% 더 간다는 게 네.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단호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젠에 대한 말씀 다 해주신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HLB입니다. 앞에 두 종목은 굉장히 답답했는데 HLB가 나오니까 그래도 좀 숨통이 탁 뚫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HLB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뭐 우리 앵커님께서 숨통이 트인다 그러는데 네네. 이 종목 가지고요. 네네. 아주 뭐 손실이 크게 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요? 예.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죠. 모르겠는데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주가가 그렇게 폭락을 해버리는데 들고 있을 재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손절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프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난 그 6월 하순경에 바로 이제 위암이죠. 그 상품명이 그 리보세라닙이라고 그러죠. 네. 저 발음하기도 좀 굉장히 어려운데 3상 실패 소식이 이제 전해진 후 주가가 완전히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완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네. 무슨 반전이 일어난가 하면 6월 달에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 3개월 후에 완전 반전되는 효과 리보세라닙 그 바로 ESMO 그 임상 3상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 FDA 허가 신청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미국 FDA 3상을 만약에 뭐 돌파했다 그러면 통과를 했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시총이 아마 6조 가까이 되는데
6조가 갈 이유가 없어요. 6조가 갈 이유가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약간의 재료와 또 공매도 이제 한수 이런 문제가 좀 겹쳐서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재료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 본다면 역시 이제 이것도 이제 RSI 지표로 보면 기술적으로 이제 가매도예요. 기술적 우리가 이제 RSI라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상당히 이제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30 이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매도권이라 그러고 네. 70 이상은 가매수권이라 그러거든요. 대개 이제 30 이하 가매도권이 나오면 대개 이제 기술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네. 기술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특히 이런 거 실적이 안 나오는 바이오 업종은 기술적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가매도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수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종량 학회 3상 결과 성공적인 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전에 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최근에 어떤 급락의 문제는 또 공매도 이 때문에 또 올라간 거 있고요. 자, 보유자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매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네. 사실 이제 미국 FDA 3상 정도 돌파할 정도 그러면 시총이 한 10조 가까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시총. 근데 얘가 시총이 제가 알기로는 한 8조 가까이 갔다 왔습니다. 그냥 FDA 허가 신청 기대감만으로 그냥 이제 네. 무리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유자 입장에서 일단 매도하시는 게 맞고 네. 만약에 신규 네네. 또 이거 진입 한번 하고 싶다 이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워낙 핫한 종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규 진입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좀 위험 부담이 크다. 그래요.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뭐 2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한 15만 원까지 그렇죠. 올라올 한 정도로 10배 가까이 그렇죠. 올랐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예. 가긴 했는데 너무 고점에서 한 20만 원 선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도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미국 FDA 3상 그러니까요. 통 10조 나오는데 그 몇만 원 5% 10% 손실 때문에 이걸 못 자르거든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5% 10% 수익 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고 정신 차리시면 이게 충분히 만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있다 보면 이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버슈팅 돼도 너무 됐다. 3상 정도 돌파를 해야 미국 FDA 10조가 나온 종목이 8조까지 10조 가까이 갔다 왔으니 그래요. 파는 것이 맞다. 팔고 나오시는 것이 손실률이 줄이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오늘의 테마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헬릭스미스, 신라젠 그리고 HLB까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들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오늘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 김병점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꼭 정답처럼 방송에서 우리가 저 정답처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저번 시간에 비하면요. 예. 너무 순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많은 분들이 김병준 대표님이 변했다라는 글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네네.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고 맞습니다. 예,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안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음. 제가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으로 그렇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바이오 관련해서요. 오늘 다음 종목은 ABL 바이오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 이제 ABL 바이오는 요즘 이제 오늘 보니까 이중 항체 관련 테마들이 좀 바이오 중에서도 네네. 소테마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네네. 파맵신이라든지 뭐 ABL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옵트렌인가요? 갑자기 갑자기 제가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항체 의약품 관련해서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ABL 바이오는 이제 알츠하이머 후보 물질 이제 BBB라 그럽니다. 네. 뭐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BBB를 투과하는 이중 항체 물질이 임상 개시 소식에 네. 급등세를 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음. 역시 이제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 이제 바이오업체 제가 이제 RSI 말씀드렸는데 뭐 같은 말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 역시도 이제 RSI 지표가 이제 감해도권 네. 웅덩이를 팠다 그러거든요. 예, 파란 웅덩이를 팝니다. RSI.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차트를 저희가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SI가 이제 감해도권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은 뭐 실적도 역시 안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거 뭐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적은 거의 다 제로예요. 네. 마이너스권이거든요. 실적보다는 이제 이런 기대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신약 후보 물질 BBB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바닥권에 있을 때가 한 23,000원이었는데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한 28,000 정도 지금 될 또 네, 23,200원입니다, 오늘. 오늘 23,200원이에요. 네, 네, 네. 28 오늘이 네, 23,000원이죠. 그렇죠. 그죠? 네. 오늘 23,000원 정도 되고요. 제가 그 기대치로 봤을 때 네, BBB에 대한 기대치를 봤을 때 음. 한 28,000원까지는 좀 28,000원.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평균 한 32,000원대 형성이 쭉 되다가 네. 계속 빠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날짜를 보니까 6월 정도까지 좀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쭉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응 전략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도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유를 해야 이것도 될지. 마찬가지예요. 네. 뭐 이 종목도 이제 신규 진입은 좀 어려운 종목이고요. 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일단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짧게 좋습니다. 끊어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시간이 저희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종목 에클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론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예, 에클론 참. 에클론도 참. 자, 후보 물질 어렵네요. 이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좀 상당히 어렵네요. 이제 네네. 카티라 그러거든요. 네. CART, 예, CART라 카티라 그러는데 요거 이제 혈액암 치료제예요. 그래서 완치 사례가 나왔습니다. 요 신약 이번에 그 임상 실험에서 그것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8월 초에 이 종목도 이제 RSI 지표로 보시면은 네네. 이제 감해도가 나왔고요. 거의 이제 바닥권을 이제 완성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에클론도 마찬가지로 뭐 수급을 보시면은 뭐 외국인이 산다든지 뭐 기관이 사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개인들만 수급이 잔뜩 몰려 있거든요. 네. 그 개인들만 몰려 있다는 거는 무엇을 뜻하는가?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현재 주가가 약 한 39,000원대 정도 되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서 하셔가지고 42,000원에서 한 43,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전략이 적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